이분은 사기 전과가 있고 또 최근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허풍을 많이 떠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그러자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모두 2022년 김 최고위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자신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미일까요? 김 최고위원은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태균 씨, 지난 하루 사이에 김재원 최고뿐 아니라 여권 전방위로 쏴대고 있습니다. 명 씨를 멀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말한 윤한홍 의원에겐 본이나 갚으라고 말을 했고요.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홍준표 시장에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홍 시장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건 일부에 불과하단 건데요. 명태균이란 블랙홀이 여권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갈지 도무지 이제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의 여권 인사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하도 뉴스가 어지럽게 많이 나와서 가히 명태균의 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미적거리다가 지금 순방 가 계신 동안에 해명을 내놨는데 분명히 아마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의논이 된 그런 입장일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입장을 낼 수는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런데도 곧바로 반박이 들어가잖아요. 이준석 의원 새빨간 거짓말 이런 얘기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해명 내놓은 게 어떤 거였죠? 2번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 끊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소개는 당의 고위 당직자가 소개해줬다 이런 건데 그 고위 당직자가 이준석 의원이 지칭하는 것 같으니까 새빨간 거짓말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명 다 2가지 다 곧바로 반박당하고 거짓 해명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까지를 포함하면 최소 3번은 같이 만난 셈이 되는 것인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내놓은 해명이. 그런데다가 명태균 씨는 날이면 날마다 대통령 부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들을 날리고 있잖아요. 내가 입 열면 정권 날아간다. 아까 농담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야 탄핵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또 언론 계속 인터뷰하면서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뭐 대선은 아직 문도 안 열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연루된 여권 인사만 해도 10여 명은 좋게 넘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딱히 엄청 친했고 가까웠고 잘 알고 이런 인물은 없어요 지금. 예. 다들 부인하고 무슨 정치 브로커다. 문제 있는 인물이다.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허풍쟁이한테 왜 대통령 부부는 그렇게 국민들이 적어도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하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완전히 신뢰도가 추락이 되기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명태균 씨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나서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방금 좀 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다 본인이 오세훈 시장은 왜 자기가 시장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당대표도 내가 만든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과연 100% 허풍인가? 대통령 부부는 왜 이런 사람을 끝내 윤한홍 의원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연락이 지속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해명이 없다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해명과 변명을 내놓더라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여권 내에서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한동훈 대표도 오늘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당 안에서 어떤 진상조사, 진상 파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슈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라는 분이 정치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했겠지만 사실상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른바 지명도가 있는 의원분들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예. 관계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와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었었던 건지. 근데 아직은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는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입장을 밝힌 것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두 차례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 브로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태 정치와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명태균 씨가 우리 당무에 개입이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뭐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건 없는데, 다만 오늘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의원인데요, 우리 당 소속 이종배 의원이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허풍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진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옛 여권 인사, 현재 여권 인사들의 주장 반박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안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명태균 씨의 설명과 대통령실의 설명도 좀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저희가 뉴스룸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좀 운영하는 게 바쁜데 대통령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대통령은 테리 따봉을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 수시로 통화하고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에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명태균 씨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에, 물론 이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발언을 보면 발언 대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좀 안 맞다라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통령실 추가 해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김보엽 의원님? 대통령실 추가 해명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사안 처음 불거지고 나서 쭉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고위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올린 거죠. 친분은 없고 2번밖에 안 만났고. 근데 그 글을 올린 사람,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가 과연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언제부터 몇 번 왔는지,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방 중인 두 분한테 문자를 보냈건 뭐 그 현지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뭐 한두 번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거 가지고 조각조각 한 걸 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료를 내놓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해명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순방에서 돌아와서 윤 대통령, 김건희 씨 두 분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랑 같이 일을 했고 나중에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된 김영선 의원실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 조만간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도 할 텐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 결과, 면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명태균 씨가 그걸 들고 윤 대통령 후보에게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몇 번을 했는데 한두 번 만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끊었다?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금 만남의 횟수, 시점 이게 안 맞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영부인 두 사람 외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정보를 알면서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거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놓으면은
그야말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 부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저 해명을 준비한 참모진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경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을 끊었다는 해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당 경선은 2021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 빼고 2022년 3월 9일 대선은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있었던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의 최진석 선대위원장하고 명태균 씨가 했단 말이에요. 예. 스케줄 조정도 하고 안건 조율도 하고 그건 이미 문자 주고받은 거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11월 경선 이후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소통이 끊긴 명태균 씨가 석 달 후에 벌어진 후보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담당을 했느냐. 이게 당장 설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애초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영부인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정말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진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심사인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선 이후에 소통을 끊었다? 그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 영부인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해명이 너무 준비가 부실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해명이 부실하면 계속 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예, 하나만 짧게 붙이면 그 해명 자료에 보면 교묘하게 숨겨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기억한다. 예, 대통령은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억이라는 것은 흐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워낙에 좋아하는 특정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드시면 기억이 흐려지거든요. 예. 나중에 특검을 하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관계자들의 증거로 다 밝혀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 날짜도 조언을 했다라는 새로운 사실의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제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경선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거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 날 입당을 해라. 그걸 또 그저 가시대, 진짜. 네,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계속 새로운 그 국면으로 뭔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명 씨의 입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비판도 했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임을 명태균 씨의 새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정광재 위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조금 더 메시지가 선명해진 것 같아요. 당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 민심과 국민 눈높이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아주 그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정치 신인 발굴해서 좋은 정치인 육성하는 정치 컨설턴트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민께서 예.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인식은 이런 정치 브로커가 어떻게 국정 전반 아니면 뭐 이 공천이라든가 이 보수 정당의 정치 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문제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의 정치 신인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지지율을 뭐 올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 새로운 정치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겼다고 봅니다. 예. 네.